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6월 16일 코로나 리포트입니다. 오늘 제목은 땡스 파월로 잡았는데요. 파월의 회사채 매입에 힘입어서 다우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랑 동일한 선상에 있는데 할드 스프레드가 급격한 상승을 보였지만 그 당시에 투자자 FRB는 투자자의 우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보다 모멘텀을 믿는다라고 해서 주식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추가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회사채를 샀습니다. 회사채를 샀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속보를 보면 간단하게 중소기업 대출은 뭐 MSLP, MSBLP에 의한 것이고 최근에 유통시장 기업신용기구에서 SMCCF를 통해서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지표보다는 오히려 신문기사가 좀 더 상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희신이 문희신이 아니라 참 여기서 파월이죠. 파월이 먼저 얘기를 했는가 하면 회사채를 사기로 했다. 금액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많이 사기로 했던 거죠. 많이 사기로 했는데 뭘 사기로 했는가 하면 BBB- 등급 이상인 거, BBB- 이상인 걸 사고 회사채 사고 ETF도 사고 그다음 인덱스도 사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왜 좀 이제 파격적인 효과를 이제 주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서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금리를 떨어뜨리고 돈의 양을 풀죠. 돈의 양을 풀어서 뭘 하는가 하면 금리를 떨어뜨려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수요를 늘려서 경기를 살리는 방법도 하나가 있죠. 근데 투자를 늘리거나 수요를 늘리는 데 있어서 왜 이제 이 돈을 풀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돈을 풀어서 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일단 금리를 낮추면 낮은 금리에 의해서 저리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뭐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고요. 쉬운 얘기. 두 번째는 이것이 영향을 두 번째 주는 것은 그건데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여기서 말한 금리가 국채가 아니라 회사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일어나게 되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밸런스 쉿상 여기에 있는 자산이 상승하게 되니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웰스 이펙트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부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소비를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졌을 때 주가 상승이 경기 부양 수단이다 라고 그린스팬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버냉키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넷 옐런도 얘기했고 현재 제롬 파월도 얘기하고 있죠. 근데 파월이 현재 하고 있는 방법들이 결국은 회사채를 사는 건데 왜 이제 이런 일을 쓰고 있냐면 과거에는 액티브 펀드가 있고 패시브 펀드가 있었어요. 패시브 펀드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됐고 6조 달러 정도쯤으로 500%가 늘었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2009년도가 액티브, 잠깐만요. 여기 2020년도 되게 되겠네. 이제 이랬었었는데, 2020년도는 액티브와 패시브의 비중이 현재 얼마 대 얼마 갈렸는가 50대 50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패시브 펀드 규모가, 잘못 썼네요. 패시브 펀드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액티브와 패시브가 반반 정도 좀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액티브 펀드 비중이 75%고 예전에 여기가 25%였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 많고 기기가 투자하는 것이 되게 적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기기가 투자하는 비중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2009년도 예년 같았으면 시장의 변동성이 이 정도쯤 된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제는 시장이 이런 변동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정부가 조금만 영향을 주면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정부가 조금만 나쁜 뉴스를 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경제 상황은 뭐가 있는가 하면 FRB 입장에서 어찌됐든지 경기를 살려야만 합니다. 경기를 살려야만 하고 그 경기를 살린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결정적으로는 딱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투자를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해서 소비를 늘릴 것인가 두 가지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BEI 지수라고 해서 물가 지수를 상승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는 자산 가격을 띄워야 될 필요가 있죠. 이 두 가지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 풀린 돈이 국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뭘 사야 되는가? 회사채를 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채권 샀고
장기 채권 샀고, 안 되면 이제 모기지 채권 샀고, MBS 사고, 그 다음 안 되면 뭐 사기 시작하는가 하면 회사채를 사는 거죠. 회사채. 안 되면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주식 ETF 사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이제 좀 남겨놓은 거고, 회사채를 사기로 했는데, 회사채를 패시브만 사기로 한 것이 아니라 액티브도 사기로 했다. 그러니까 FRB는 훨씬 더 이제 많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들이죠. 아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약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정부는 쓸 수 있는 약이 10,000가지 약이 있는데 그 중에 100가지를 썼고, 안 되면 101가지 쓰고, 안 되면 102가지 쓰고, 안 되면 103가지 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디플레이션 시대고 FRB가 투자자의 우인이 될 거기 때문에 투자자가 있으면 FRB가 뒤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쳐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60대 40 정도쯤으로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시장 상황이 현재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웅을 이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데이터로. 자, 여기가 이제 FRB 자료인데, 하일드 자료인데, 하일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튀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주가도 큰 폭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나쁜 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표를 이제 좀 다르게는 하일드와 주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하나는 다우지수고 하나는 하일드 스프레드죠. 하일드 스프레드. 예전에 시장이 정상적인 29,000 정도 됐을 때는 하일드 스프레드가 3.3, 3.4 이 정도쯤 됐었는데 지금 이것이 6%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다우지수와 하일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해서 모멘텀은 만들어지는데 얘를 한번 하일드 스프레드 값을 갖고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하기 시작하면 3.38이었을 땐 다우지수가 29,000까지 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하일드 스프레드가 10이 넘었을 때는 다우지수가 18,000까지 떨어졌어요. 즉 하일드 스프레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는 낮은 상태에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비슷한 지표가 있는데 똑같이 한 8.8% 근처에 있을 때는 3월 달에는 22,000인데 4월 달에는 23,000이 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7.7 정도쯤 됐는데 4월 달에 비해서 5월 1일, 5월 4일 날 값이 거의 이제 이렇게 좀 상승했죠. 여기도 똑같은데 4월 15일보다 4월 30일 좀 높고, 여기도 숫자는 비슷한데 4월보다는 5월이 높죠. 여기도 비슷합니다. 자,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하일드 스프레드가 동일한 값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돈의 힘에 의해서 가격은 조금 더 위에 이제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하일드 스프레드가 상승을 하는데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결국 연결시키게 되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 하일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이는데 주가는 이 상태보다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일드 스프레드가 매수의 포인트를 잡는 것은 좀 유리하지만 매도의 포인트를 잡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FRB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파월의 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지가 아니라 역시 파월이라고 하는 아주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힘을 갖다가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 사람과 반대로 갈 것인가는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쯤에서 마치죠. 땡스 파월. 감사합니다. 파월. 네. 오늘 리포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